미국의 정치 이야기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 금요일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의 테렌스 박터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이 대표님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대선이 정말 코앞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대선은 앞으로 열흘을 남겨놓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대선 백병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균을 내보면 49대 48로 해리스 후보가 1% 앞서 있지만 현재 뉴욕타임스 시에나 조사에 의하면 48대 48로 동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열흘 남겨놓고 양 후보는 보다 노골적으로 상대 후보를 공략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확보해야 될 부동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표밭 따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면서 각자 후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거 자금을 지금 열흘 남겨놓고 퍼붓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war chest라는 말이 있는데 전쟁 금고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쓸 돈을 선거 전쟁에 쓸 돈을 말하는 것이죠. 선거 자금 면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1.8 빌리언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는 93 밀리언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 면에 있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 거진 2배에 가까운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는 자금과 조직과 후보라는 상품입니다. 자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조직을 견고하고 방대하게 할 수 있고 상품을 즉 후보를 널리 알리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은 후보는 자신의 개인 돈은 얼마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3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돈 78 밀리언을 퍼부숴가지고 의회를 통해가지고 의법을 고쳐가지고 3선에 나가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금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돈을 제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양 후보는 노골적으로 상대 후보와 다른 점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중장층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억만장자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중산층 출신이며 내 출신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약품부터 식료품,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을 낮추겠다고 중산층을 겨냥해서 자신이 중산층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이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믿고 중산층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중산층을 파고들면서 트럼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대규모 감세를 제공할 것이지만 나는 1억 명의 중산층 미국인에게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유세하면서 또한 트럼프는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가 부르는 건강보험 계획법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의료 서비스는 여유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료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싸움이며 자유를 위한 싸움이며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근본적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면서 나는 의회가 여성 생식권을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게 그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색깔을 미국을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세계 질서를 평정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있을 때에 지금 백악관에 있을 때 난민들이 미국으로 쳐들어올 때 책임을 맡고 있는 부통령이 아주 속수무책임이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가 있을 때에 물가 상승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자로든 우르든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해가는 적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뉴욕의 나라의 이권도 빼앗기고 미 기업들은 허덕이고 있고 더욱 한심한 것은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치안은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총공격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해결사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뉴스는 이날 해리스가 망쳤고 트럼프가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고 경제 불법이민 전쟁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고문인 팀 머튼은 팍스뉴스에서 이번 선거의 장점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해리스 시절을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경제는 훌륭했고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경은 안전했고 세계는 또한 평화로웠다.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해결사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라는 그 여론의 흐름에 있지만은 트럼프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는 주 단위 선거에서 박빙의 우위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에서도 해리스를 근소하게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그 뉴스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매개체의 방향이라고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폴리티코라는 그 정치 기관에서는 해리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제목 기사를 올리면서 해리스는 자기가 구상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떨지 좀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두 번의 선거가 증명했듯이 트럼프의 성격과 자격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정층에서는 효과가 없다. 과거의 트럼프가 아닌 내일의 해리스에 대해 정렬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예측 불허의 치열한 경쟁 여론을 남겨놓고 각 후보는 자신의 색깔과 상대방의 취약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선은 앞으로 1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이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꼭 유권자 등록을 하셔서 이번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하시고 우리 한인의 아시안의 존재를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 11월 1일에 미국의 정치 이야기 순서를 진행하고 나시면 이제 그 한 이틀, 3일 후면은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